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이 왔어요. 어쩜 이렇게 매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한 해 한 해가 참 야속하네요. 제가 이제 30을 앞두고 있어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같아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저는 하루 자고 나면 한 반년씩 시간이 흐르는 기분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와 막 이렇게 앙상해진 나무들을 보니까 연말 분위기, 12월의 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연말하면 이 술자리 약속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연말 연초 이렇게 기념하려고 한잔 하자 이런 약속들 많이 잡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즐기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란쌤은 술 좋아하시나요? 아, 중독 얘기하는데 또 네.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그죠. 저는 술을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이 술 자리들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20대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이 술자리에 거의 안 빠지고 나가려고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셨구나. 혹시 유리쌤은 어떠세요? 저는 영란쌤이랑 좀 반대인 게 제가 성격상 좀 낯을 가리다 보니까는 막 안 친한 사람들이 있는 술자리를 전 진짜 잘 안 갔거든요.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만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저는 또 약간 어쨌든 술을 맛으로 즐기는 걸 또 좋아해서 이 음식이랑 좀 술이랑 이렇게 잘 페어링해서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미식가이시니까. 맛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회식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영란쌤이랑 이렇게 술에 대한 선호라든지 막 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회사처럼 좀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좀 추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술자리 예전에는 회사 하면 회식, 술 이게 되게 이렇게 키워드처럼 이렇게 쫘라락 있었다라는 느낌이라면은 요즘에는 좀 이런 회식 문화도 점차 사라지고 뭐 문화회식이라는 말이 한참 떠오를 정도로 술 마시지 않는 회식이 또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따로 이렇게 뭐 회사에 있는 외 시간에 회식을 하는 분위기가 좀 아니기는 한 것 같고 또 한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죠. 해서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먹는 분위기보다는 혼자 좋아하는 술을 뭐 한두 잔씩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마시는 그래서 뭐 퇴근 후에 멋있는 나 수고한다 이렇게 해서 한 잔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주류 회사에서 이 저도수 주류를 좀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약한 사람들도 좀 더 술에 접하기 쉽도록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이런 여성 음주를 증가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런 보고들을 보면은 여성 고위험군 음주를 분석했을 때 20,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술을 강요하는 이런 술자리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요즘에 이 술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콘텐츠들도 되게 유행인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제 SNS 알고리즘에도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 영상들이. 그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이렇게 이제 좀 유명인들이 나와서 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콘텐츠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유독 인기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술에 많이 유하다 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창 이 술방 컨텐츠가 이제 유행했을 때 좀 이거를 되게 재밌게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술방이 진짜 이런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해할 수 있는 컨텐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이런 스타란 말이 너무 옛날 같네요. 네, 아이돌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좋아하는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또 즐거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들도 되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 증상이 시작이 되면 치료적인 개입이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들보다도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이 중독 문제들을 있지만 그런 중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 도서는 현재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인 저자 하늘바라기 님이 쓰신 에세이 도서 괜찮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자의 이 일기를 이제 엮어 쓴 에세이 도서인데요. 저자가 본인의 삶과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 쓴 책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좀 쉽게 읽혔던 책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일기처럼 이렇게 쭉 쓰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 회복을 이 열망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다라고도 느껴지고 또 이게 꼭 술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 또는 변화하고 싶은 것에 대해 썼다라고 읽는다면 되게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구구절절 19화는 알코올 중독은 의지 문제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바라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 치료를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회복을 유지하게 된 동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먼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저자가 처음 이제 술을 접하게 된 계기는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시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알코올 중독의 발병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을 한 40에서 60% 정도,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면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 해결에서 키처럼 열쇠처럼 여기게 될 거라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좀 알코올 중독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독 중독에 취약한 유전자의 특징들도 있거든요. 보통 술을 마셨을 때 이런 도파민 분비가 증가가 되는데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증가가 되면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보상회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중독에 취약한 유전자는 이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음주를 하면은 도파민 분비가 다른 일반 분들보다 더 쉽게 많이 분비가 되니까 굉장히 음주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학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쾌락 충동 조절을 하는 게 남들보다 어렵다라는 특징이 이런 유전적으로 취약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 외에도 다른 중독에도 이제 쉽게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 취약성을 좀 이해하고 조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중독적인 거에 좀 취약하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서 되도록이면 나를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또 저는 이 저자의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좀 성격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 하늘바라기님의 성향이 외로움도 굉장히 잘 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여러 곳곳에서 좀 드러났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하늘바라기 님이 대학 시절부터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술자리를 통해서 많이 가졌던 모습들도 보여졌고, 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술 약속을 잡으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된 구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친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고 나다 보니 그때부터는 외로움을 더 많이 타게 돼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하는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유전적인 영향,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이 저자분도 이제 스스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이제 인지는 하지 못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좀 긴 기간 동안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제 드시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바라기님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인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인지를 했더라도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다.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이런 치료까지 유입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환자의 평균 치료 유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9년에서 11년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이 됐음에도 한 9년에서 10년 이상은 되게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질환이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회적인 낙인이 심한 질환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이 아직까지 저희는 약간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좀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좀 치료에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술만 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 조현병을 다뤘던 17화에서도 조현병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알코올 중독도 의지력이 아니라 뇌에 이제 만성적으로 재발성하는 질환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어서 하늘바라기 님이 어떻게 치료를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하늘바라기 님은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스스로 좀 단주를 하고 좀 이 알코올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과정도 좀 이야기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늘바라기 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하는 기간을 또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술을 끊는 기간이 좀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내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치료차 술을 끊었다, 단주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환경상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안 드셨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중에도 한 잔씩 두 잔씩 이제 드시기도 하고 또 모임 장소에서 그때는 이제 모두가 이 하늘바라기 님이 중독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기 전이니까 술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는 모습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점점 뭔가 몰래 마시는 모습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숨겨놓고. 맞아요. 그래서 이 하늘바라기 님이 이제 아이가 나오고 나서 혼자 이제 그 남편이 지방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일 동안에는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그거를 술로 달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발견이 되면서 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떤 문제 상황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마셨는데 이게 정말 해결의 열쇠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까지 덧붙여서 관계도 다 나빠지게 되고 내 건강도 해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악화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늘바라기 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 하늘바라기님을 놓지 않았던 이 가족분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고 좀 대단하다라고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중에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늘바라기님한테는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굉장히 큰 회복 동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좀 안타까웠던 게 이 하늘바라기님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의 그 삶에 대한 애잔함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죽음을 좀 슬퍼할 새도 없이 아버님의 이런 빚을 포함한 여러 가지 또 이후에 사후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하늘바라기님께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면서 좀 끊었던 술을 다시 길게 드시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아버님의 49제가 겹쳐있는 시기여서 뭔가 이렇게 가서 좀 마지막을 좀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시게 됐어요. 정말 그 절절함이 너무 느껴지는 파트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바라기님은 이 일을 밑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코올 중독은 스스로 중독인 상태를 인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정말 오래 걸리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독 환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한번 바닥을 치는 사건을 경험해서 이 단주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좀 치료를 결심하게 됐던 사건도 있었는데 책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겟을 튀기다가 불을 크게 낼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바라기님이 이러다가 내가 아이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라고 했던 사건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하늘바라기님에게 이제 술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사건이 스스로에게 좀 큰 충격을 주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늘바라기님은 이제 책 속에서는 6년 동안 단주를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책을 내셨던 시점이 조금 과거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단주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주를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약 한 11년 정도 단주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1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중독 환자들에게 진짜 얼마나 길고 또 험난한 시간이었을지 저희는 진짜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단주 하시는 분들의 이 모토 중에 하나가 오늘 하루만 이라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좀 잘 참고 마시지 않고 견뎌서 보내자.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 전쟁 같은 하루들이 11년이라고 하면 거의 3,000, 4,000일 가까이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늘바라기님이 이런 회복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동기가 이런 단주 이후에 좀 변화됐었던 가족들이나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와 이런 애정,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단주 생활을 이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책을 보면은 너무너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이 약물 복용과 더불어서 생활 패턴의 변화도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단순히 내가 그냥 단주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좀 전반적인 내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단주를 기점으로 해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곳이어도 어떤 그 단주 이전의 삶과 치료 이후의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하늘바라기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쭉 기술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변화된 삶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느끼는 것들이 이런 회복을 유지하는 동기에 크게 작용한다라는 게 되게 잘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늘바라기님의 이런 치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동기는 이 이제 단주 이후에 변화된 삶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 사랑,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하늘바라기님이 이 치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좀 되게 놀랐던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책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바라기님이 이제 결혼한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한 이제 기간이 길었는데, 그래서 그 집안 곳곳에 이제 막 술을 숨겨서 이제 몰래 마시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그대로 그냥 사시면서 거기서 회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적들이, 내가 술을 마시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흔적들,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든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곳을 잊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늘바라기님은 오히려 그 과거의 기억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숨기지 않는 그 태도, 그거를 이제 내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내가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되게 놀랍게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뭔가 이 나무의 옹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상처 난 것도 아물고 흉이 남아있지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 견뎠는지, 내가 잘 했는지를 또 이렇게 반추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바라기님도 그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예 없었던 일을 만들어버리면 나의 이 현재의 상황이 오만함으로 덮일 것 같아서 오히려 남겨두고 계시다라고 하셨던 게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영란쌤은 혹시 인상 깊었던 또 구절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책의 전반이 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얼마나 잘 버티고 계신지 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독자 분들께서 이제 회복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뭔가 이게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술로 인해서 문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만 술을 마시고 취하면 다 외면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술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단주를 하면서 이 고된 시간들을 오롯이 감내하고 버텨내고 하면서 술을 안 드신다 라고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말씀을 하늘바라기님은 버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전쟁같이 정말 버티는 삶이었지만 단주를 유지할수록 이게 또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삶이 되셨다라고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하늘바라기님 책을 보시고 이 버티는 삶에서 좀 누리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굳이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뿐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지금 외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만은 말고 내가 이 고통을 좀 감내하고 버티면서 결국에는 이걸 이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려라. 이런 메시지로 전 또 다가오는 것도 같네요. 그렇죠.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네. 그래서 이제 하늘바라기님은 이 사는 공간과 상관없이 이 새로운 나로 살고 있으므로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단주 이전에 이제 삶을 넘어서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 모습으로 이제 느껴져가지고 아, 이 하늘바라기님이 정말 이 긴 시간을 잘 버텨 오셨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딱 제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술 먹는 나 괜찮나? 라는 의문에서 이제는 이렇게 잘 살아온 나 괜찮다. 이런 정말 어감 하나의 차이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을 저도 막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많이 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정말 이 회복을 이렇게 꾸준히 해온 분의 에세이를 읽으니까는 알코올 중독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책이어서 저도 좀 이번 시간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책을 추천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1부 끝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방탄소년단의 매직샷. 네, 듣고 오실게요. 망설인다는 걸 알아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흉터들로 돌아오니까 힘을 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내가 뭐랬어 이길 거랬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난 여기 있었고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널 은하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날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마 넌 절벽 끝에 서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샷 따뜻한 찬잔을 마시며 처음에 술을 얼른 타보며 넌 괜찮을 거야 여기 매직샷 날리던 벚꽃처럼 질때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에이,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에이, 에이, 그래서 조급해 꼰을 쳐줘 있어 에이, 에이,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렸고 목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 고통 목줄이 됐어 에이, 에이, 그런데 말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어 나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샷 따뜻한 천자들
내게